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하면 독학사 이긴다 제2단계죠. 인적자원관리 강의를 담당하게 된 김대윤 교수입니다. 여러분 인적자원관리는 경영학의 일부죠. 그래서 이번 시간 첫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적자원관리를 준비하시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부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관식이 있거든요. 인적자원관리 제2단계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험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학습을 할 것인가, 제가 그 대책을 알려드리고요.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 첫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학사 인적자원관리는 경영학의 한 과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교재 보면은 독하면 독학사 이긴다 했죠?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들 독하게 이제 마음 먹고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인적자원관리는 사람을 다루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케팅이라든지 다른 상품을 취급한다는 이러한 과목보다는 약간 재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꼭 준비를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 아래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험은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세요. 일단 쭉 교재 한번 첫 번째 서문부터 한번 보시고요. 시험 물론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일단 객관식하고 주관식이 있죠. 객관식 26문제 2.5점에서 65점. 주관식은 한 문항당 5점. 총 7문항. 그래서 이게 두 걸 합쳐서 100점. 근데 100점 다 안 맞아도 돼요. 그쵸? 왜요? 합격 점수만 맞으면 되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은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렸죠. 인적자원관리는 약간 재미가 없는 지루한 학문일 수가 있는데 또 이게 하다 보면은 다 이제 왜냐하면 사람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한다면 좋은 점수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물론 암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인적자원관리. 왜냐하면 주관식이 있어요, 여러분.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은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 4개 중에 하나만 그렇죠. 확률적으로 25%인데 주관식은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제 시험장에서 나오면 정확하게 자기가 연습한 대로 그대로 풀어나가면서 서술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적자 생존을 중심적으로 이게 뭐냐? 적자. 이건 적자는요. 적는 사람, 적는 자만이 생존, 살아남을 수 있다예요,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는 공부는 물론 객관식은 가능하지만 주관식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7문항인데 한 문항당 5점이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적자, 무조건 적자. 물론 제가 수업할 때 물론 중요한 내용은 교재에 다 있어요. 교재에 있지만 그래도 내가 노트를 하나 따로 준비해서 주관식을 대비한다 생각하고 하시면 나중에 주관식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물론 100점을 맞을 수 없지만 여기에서 7문항 중에서 4문제만 맞아도 20점이에요. 20점. 그래서 20점에다가 객관식에서 한 20문항 정도 맞아주면 거뜬하게 70점을 맞으면서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자. 일단 오늘 지금 노트를 준비하지 않은 학생은 꼭 노트를 준비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기출문제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하지만 기출문제를 공개를 안 해요. 시험의 특성상. 그래서 그동안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면서 기억나는 문항을 갖다가 이제 다시 만들어서 이 기출문제라는 걸 이제 보면은 자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그 이전에 나왔던 기출문제 내용 위주로 책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 수험서를 한번 보세요. 독하면 독학사 이긴다. 일단 독학사 2단계 인적자원관리 수험생들에게 아주 적절하게 내용도 많지 않고 또 시험 출제 경향에 맞는 그런 내용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벼락치기
그쵸? 물론 벼락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일단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훈련을 하고 학습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시험장에 가기 전에 그쵸? 한 일주일 남겨두고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 위주로 최종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내용들은 책 서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강의 인사관리의 기초 개념부터 우리가 살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1장부터 이렇게 가는 것보다 넓은 숲을 보면서 그죠? 하나하나씩 가는 게 하나하나 가는 게 오히려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컨텐츠 목차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장 인사관리 기초개념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까지.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강의 내내 학습을 할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드가 무엇이냐? 인사는 사람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 직무, 이 두 가지 대상을 통해서 인적자원관리 과목이 구성되어 있어요. 따라서 초점을 사람과 직무에 맞춰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중요하다는 표시, 제가 이제 별표하라는 내용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 장마다 이제 실제 예상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통해서 그 장의 그 내용, 핵심 내용을 마무리하는 이러한 학습으로 인적자원관리를 준비한다면 합격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나마 다른 과목보다 약간 쉽다는 게 객관식인데 객관식이 또 길지가 않아요. 객관식이 길지 않습니다. 또 단순하게 뭐 한 줄로 끝나는 문제도 많이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섬세하게 이런 가로문항 앞에 지문 주어지고 가로하고 그래서 가로 안에 맞는 말 고르는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따라서 책을 굉장히 정독을 하셔야 돼요. 예. 이해는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정독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물론 중요한 내용 위주로 예. 중요한 내용 위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범위를 좁히는 거죠. 그래서 강의를 이제 듣는 거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준비한다면 합격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인사관리의 기초개념부터 우리가 볼게요. 자, 교재 3페이지죠? 3페이지. 자, 인사관리 기초개념, 인사관리의 의의와 성격, 그에 앞서 들어가는 말이 있죠? 서문에.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자원 중에서 인적 자원의 획득 및 개발에 관한 활동으로 거기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 밑줄. 기업의 장래 인적 자원의 수요를 예측하여 기업의 전략의 실현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인사관리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의, 어떻게 보면 용어예요, 용어. 그래서 이 뒷부분에 보면 용어 정리가 나와 있죠. 예. 이 용어 정리 항상 그날 배운 내용 노트에 적으면서, 그리고 이동 중에 여러분들 이동 중에 지하철이나 버스 타잖아요. 예, 지하철에서 신문이라든지 음악 듣지 말고요. 신문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것보다 이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작성한 노트를 보면서 용어를 보면서 학습을 하시는 게 계속적으로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시험 끝나면 뭐 기억이 안 날지라도 시험 전까지는 항상 머릿속에 오직 인적자원 관리.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용어가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어를 알면 어느 장에 어떤 내용이 있더라. 그런 그렇죠? 연관성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된다니까요. 따라서 용어를 모르면 안 됩니다. 특히 시험에서도 실제 객관식 같은 경우에 용어 비중이 많이 차지해요. 뭐 X이론, Y이론
나오는데 x가 뭐고 i가 뭔지 모르면 어떻습니까? 답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어, 특히 여러분 용어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조달, 유지, 개발, 활용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관리 활동의 체계로서 그 목표를 수행하는 활동의 효과성, 효율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특히 매 장마다 이렇게 서문에 있습니다. 그 장의 기본적인 용어와 이제 어떠한 내용을 학습할 것인가 미리 암시하는 그러한 글귀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학습할 내용은 이 장에서 일단 인적 관리, 인사관리에 의한 성격, 그리고 인사관리자가 하는 역할, 그리고 인사관리의 전개 과정, 어떻게 그동안 쭉 전개가 되어 왔는지, 그리고 연구 접근법.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1장에서는. 자, 그러면 제1절 인사관리에 의한 성격부터 볼게요. 자, 개념 나와 있네요. Human Resource Management. HRD. Human Resource Management. 조금 유사한 말이 또 있는데요. HRP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Human Resource P는요, 플래닝이에요. 인적 자원 계획이죠. 계획. 네, 조금 진하지 않으니까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U가 있습니다. U는 이제 유틸라이제이션에서 활용이라는 뜻이죠. 활용. 인적 자원 활용. 개발하고 계획하고 활용하는. 이게 바로 인적 자원 관리를 구성하는 요소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통상적으로 인적 자원 관리는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조직의 목적 달성에 있어 적극적으로 기여하게끔 유도함으로써 조직의 발전과 함께 나아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안정과 발전도 아울러 달성케 하는 조직에서 사람을 다루는, 여기 나와 있죠. 사람을 다루는 철학과 이를 실현하는 제도 및 기법의 체계를 말한다. 즉, 거기 나오네요. 밑줄. 인적자원관리는 조직 목표 달성에 있어 필요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찾아 해당 조직에 참여시키며 그 인력이 해당 업무에 잘 적응해서 능력을 표출할 수 있도록 이끄는 과정이라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인적자원관리가 왜 중요하느냐. 실제 기업 사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국내 대기업이죠. 삼성 천재 경영론이 있어요. 잘 키운 천재 한 명이 모든 회사 직원을 먹여 살린다. 뭐 이런 얘기. 또는 뭐 LG CEO 육성론이라는 게 있어요. 잘 육성된 CEO가 수천 명의 기업 구성원들을 먹여 살리고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네, 이런 얘기들. 그만큼 인적 자원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인적 자원 관리 개념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적 자원 관리가 왜 중요한지, 자, 한 페이지 넘기시면 인적 자원 관리, 인사 관리 중요성이 나와 있죠? 자,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자, 왜 중요하냐? 기업 조직에 있어 인적 자원 관리는 해당 기업의 추후 성과를 나타내는 활동이기에 그 중요성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기업 조직에 있어서의 인적 자원 관리는 해당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 및 이를 이루기 위한 종업원 개개인의 행복을 양립시키는 데 있어 근본 이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두꺼운 글씨 나와 있죠?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왜 중요한가? 자, 그러면 왜 중요한가? 이러한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에도 공식이 있는데요. 자, P는 A M. 자, P는 기업에서 이제 성과죠. 기업은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기업을 하는 이유, 성과를 내서
목표 이익을 달성하고 고객 서비스, 고객 만족 극대화시켜서 결국은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바로 기업이잖아요. 성과 A는 능력이에요. ability 곱하기 M은요? M은 동기 유발, motivation, 동기. 개개인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동기부여시켜서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성과급이라든지 인사 관련된 임금 또는 교육 훈련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직장에서 배우게 돼요. 따라서 인적자원관리 이 성과는 이 능력과 동기 그래서 이런 동기부여 이론도 이제 인적자원관리에서 자주 등장이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인사관리가 왜 중요하냐? 일단 기업 활동의 성과를 좌우한다. 자, 중요성 여러분이 적으세요.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적어보세요. 그리고 저기 뒤에 보면 벼락치기에도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행해서 하세요. 그냥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거든요. 교재에 있는 내용과 제가 강의 시간에 부연 설명한 내용 그리고 벼락치기에 나와 있는 내용 다 이렇게 종합해서 여러분 거로 만들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거로 만드세요. 그리고 경영, 인사관리는 물건을 관리하는 게 아니죠. 사람을 관리합니다. 따라서 중요하죠. 그리고 기업 자체의 목적 달성뿐만 아니라 구성원, 그리고 사회 환원. 요즘 뭐 기업의 사회 환원, 그리고 윤리적 기업,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서 결국은 남은 이익을 그렇죠. 내가 벌어들이는 이러한 것들을 사회에 다시 환원시키는 이런 활동 많이 하죠. 그래서 개인, 기업 자체의 목적 달성뿐만 아니라 구성원과 사회의 목적 달성에서 매우 중요하다. 자, 인적자원관리 중요성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세 번째, 인적자원관리 성격이 있어요. 자, 인적자원관리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사람이에요. 자, 거기 나와 있네요. 1번. 자, 4페이지 인적자원관리의 성격. 기업 조직의 인적자원관리에 있어서 관리 대상은 인간이다. 거기 밑줄 그으세요. 인간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적자원관리 주체는 인간이다. 주체도 인간이다. 밑줄. 세 번째, 인적자원관리는 주체 및 객체가 모두 인간이며 이들의 상호작용관계. 여기서 밑줄 그으세요. 자, 이건 뭐냐면 경영 환경을 감싸고 있는 사회적 전통이나 그에 따르는 조건 등의 영향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전통 및 사회적 조건들이 인적자원관리의 주체 및 대상 등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똑같은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면서 공통적인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잠깐 부연 설명하면요. 물론 우리가 이 인적자원관리 내용 위주로 학습을 하면 좋겠지만 제가 이제 조금 이해를 돕는 보충 설명 그리고 관련된 내용 위주로 이제 학습을 할 것인데요. 여기에서 자, 사람을 관리 대상이라고 했죠? 예, 관리 대상은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산관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첫 번째. 자, 생산관리 대상은 뭡니까? 기계, 설비, 그 다음에 자재. 목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생산성. 그렇죠? 다음에 마케팅 관리가 있어요. 마케팅이란 용어는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마케팅 관리 주로 고객, 커스터머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소비자, 고객, 시장, 제품. 그리고 목표는 결국은 고객 만족이죠. 다음 재무 관리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관리죠. 기업 경영 관리, 이러한 인사관리 측면 말고도 생산, 마케팅, 재무 관리가 있습니다. 재무 관리는 말 그대로 재정, 회계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회계 주로 이제 자금 관리죠. 자금,
그래서 목적은 뭡니까? 결국은 재무관리의 목적은 효율적인 자금 조달과 자금 조달과 운용, 효율적. 자, 그럼 인사관리는 뭡니까? 지금 했듯이 대상이 뭐예요? 인적 자원입니다. 목표는요? 만족감. 인사. 그렇죠? 물론 CEO가 있습니다. 기업의 우두머리.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주가 있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 종업원들의 인사, 이 관리를 통해서 만족감을 심어줘야만이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이직, 그죠? 이직하고 퇴직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인력 개발을 계속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인사관리, 인적자원관리 성격. 자, 인적자원관리 성격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거 객관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주관식으로 출제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예. 자, 주관식 문제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딱 정리하시면 좋죠. 4가지로 딱 해서. 자, 5페이지 보세요, 이제. 그러면 전통적 인사관리와 현대적 인사관리,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 참고사항으로 나와 있죠. 자, 지금 이제 현대적 인사관리라고 하죠. 지금 시대를. 자, 강조점.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의 조화예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이 있어요. MBO가 있습니다. MBO. 자, 용어에 다 나와 있어요. 목표에 의한 관리예요. 목표에 의한 관리. MBO. 하지만 예전에 전통적 인사관리는 조직의 목표만을 강조했어요. 지금은 서로 기업의 상위층과 직원이 서로 목표를 협상을 해서, 협상이라는 용어가 좀 이상한데, 서로 협의하에 활동을 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개발해주는 이러한 경영관리 기법. 이게 바로 MBO죠. MBO. 목표에 의한 관리. 목표에 의한 관리. 자, 이 용어 알아두세요. 물론 다음에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용어들이 인사관리에서 많이 다뤄진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관련 내용을 계속 보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돼요. 자, 중점은요. 현대적 인사관리 경력 중심입니다. CDP라는 용어도 있어요. CDP. 캐리어 디벨롭먼트 프로그램. 경력 개발 프로그램이죠. 경력 개발. 뭐냐면 개인이 설정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조직이 능력 개발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용어 정리할 거 용어 중요하죠. MBO, CDP. 이거는 저 뒷장에 가면 나와요. 일단 미리 여러분이 한번 보고 가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그렇죠. 물론 이 장에 나와 있는 내용만 전부 다 학습해서 자기 걸 만들면 좋겠지만 이거 말고도 다른.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장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과목을, 그렇죠. 모든 장에 있는 내용을, 그렇죠. 랜덤하게 출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MBO, CDP 나왔습니다. 안목, 인력을 육성 개발하는 장기적 안목. 전통적 인사관리는 주어진 인력을 활용하는 단기적인 안목. 인간관, 주체적, 자율적인 Y론적 인간관. 여기 또 Y론적 인간관이 나오네요. 이것도 뒤에 가면 나와요. 여기 교재 112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미리 한번 갈까요? 112페이지. 맥그리거. 맥그리거의 Y론과 X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주관식에 나오기 아주 좋아요. 일단 개념을 정립을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미리 한번 보세요. 112페이지. X와 Y론. 자, 이거는 다시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자원 활용관리죠. 제7장. 인적자원 활용관리. 그러니까 다 이게 연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장에서 어느 내용만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 이렇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관련 내용 찾아가서, 그렇죠. 그거 있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서, 그렇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서 찾으면 나중에 좀 더 이해가 더 빠른 그런 학습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인간간 지금 나왔습니다. 노동조합, 현대적 인사관리, 노사간 상호 협동에 의한 목적 달성. 전통적 인사관리는 억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인적자원관리 개념과 중요성, 성격,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이 세 가지입니다. 예. 다음 인사관리자 역할 볼게요. 역할. 자, 인사관리자 말 그대로 매니저입니다. 인사를 담당하면서 관리하는 역할, 관리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인적자원관리자는 기업 조직의 불필요한 비용의 제거 및 해당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활동 등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인적자원 관리자는 효과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서 이에 해당하는 관리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인적자원 관리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에요. 자, 내부 관계에서 역할. 그게 뭐가 있습니까? 최고 경영자층에 대한 역할, 조정자 역할, 그 다음에 라인, 외부 관계에서 역할은 경계 연결자로서의 역할, 변화 담당자로서의 역할. 자, 이거 출제가 되었던 내용이에요. 다음 중 내부 관계에서 역할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또는 최고 경영자층에 대한 역할이 아닌 것.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주관식으로 이제 기출될 수 있는 내용이고, 지금 이제 객관식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최고 경영자층에 대한 역할이 아닌 것. 그렇죠? 조정자, 라인 따라서 각각의 층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러니까 인사관리자 역할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마지막 이제 외부 관계에서 역할까지 해서 경계 연결자로서의 역할과 변화 담당자로서의 역할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특히 외부적인 역할, 여기 이제 내부 관계에서 역할은 잘 나와 있죠. 최고 경영자층은 CEO죠. CEO로서. 조정자, 이거는 부문 간 조정하고 중재하고 하는 역할. 라인에 대한 서비스 역할, 종업원에 대한 역할. 특히 외부적 역할은 이제 환경의 변화. 그렇죠. 여기 마지막 7페이지에 변화 담당자로서 역할이 있죠. 자, 그래서 CA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CA. 체인지. 에이전트. 그렇죠? 그래서 환경의 변화를 조직 내에 도입하는 변화 담당자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환경 변화, 체인지, 환경이 변하는 그러한 내용을, 그러한 또는 활동을 조직 내에 그렇죠? 도입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변화 담당자로서의 역할이다. CA.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인적자원관리 이제 과목 소개와 더불어서 처음 내용인 개념과 중요성, 성격, 그리고 인사관리자 역할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오늘 첫 시간은 이 정도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관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자, 인사관리의 전개 과정부터 우리가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